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1대1로 사업, 최악의 악몽 직면, 참여국들은 경제적 어려움 직면, 중국은 차관 회수 시도, 제2의 미중 갈등 뇌관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에 들어가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상태까지 일어나고 점점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중국도 정신을 차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1대1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1대1로 참여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됐다. 특히 이탈리아가 부채의 늪이 점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가 요즘 어려워지고 중남미 쪽도 지원이 가고 동남아시아 쪽 이러한 쪽으로서 지금 부채의 늪이 점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국도 지금 어려운 판에 1대1로 사업에 중국은 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이것을 회수하려고 중국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로 한 G20 회원국들이 지금은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지금 이게 1대1로를 나타낸 그림이죠. 중국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디 노트르담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국의 런던 런던까지 지금 연결되는 게 1대1로, 마지막은 영국까지 연결이 돼서 중국에서 영국까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해서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요즘 그리고 북극 항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북극 항로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한국 옆을 지나서 이렇게 러시아 뒤쪽으로 넘어가서 북극 항로를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은 이번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여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호주의 뉴스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52조 원 규모로 투자했던 1대1로 계획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값싼 인프라 대출 형태로 126개국이 넘는 국가에 수억 달러를 각각 지원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물론 잘 나가는 나라들도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이 받았죠. 그러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 항구 조차권 99년, 그리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6,000km의 해상 항로를 만들어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국가들의 무역을 연결하다는 구상이 바로 1대1로입니다.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게 그 실크로드거든요.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 유럽, 중동에서 특히 중앙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이란을 거쳐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1대1로 사업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건설해서 벨트를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받은 지원 자금이 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금이 가다가 중단이 돼 버렸죠. 물론 여기에 가면서 인력들이, 중국에서 넘어간 인력들이 그 풀로 인해서 중국을 배불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것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알아보면 당시 중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는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국가의 경제가 붕괴되는 현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받은 1대1로 정책에 대한 대출 상환을 현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도 자금 압박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숨통이 트이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어려운 상황이죠. 말하자면 대출을 해줬던 금액들이 이 대출 이자라도 중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미칠 지경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세계중국센터 소장인 제인 골리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최악의 악몽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리 교수는 현재 상황을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에 배정된 자금까지 써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재 중국이 원하는 글로벌 계획의 현저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도 이 1대1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금을 배정해놨는데 중국 자체로 쓰기도 빡빡해요. 그래서 이 자금조차도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1대1로 지원을 나가야 될 돈까지, 그리고 회수를 천천히 받아야 될 돈까지 지금 끌어당기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현재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 위기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1대1로를 해야 될 시기냐? 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1대1로에 압박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채무의 구제 요청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로부터 1대1로의 채무에 대해서도 압박에 직면해 있죠. 융자를 받은 가입 후, 융자를 받았죠. 물론 그 이득은 중국이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죠. 채무 상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요청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인도는 중국이 부채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채택했다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중국은 가난한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함으로써 중국에 엮여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1대1로에 참여한 국가 중 약 절반이, 제일 중요한 건데, 고위험 채무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돈이 없는 나라에 돈을 갚아줄 능력도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대표적인 느낌이 뭐였었냐면 이런 채무국이 되면 IMF에서 돈을 다시 빌려줘서 IMF에서 돈을 받은 금액을 다시 중국으로 상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받게 되면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그 돈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중국을 배를 불린다 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IMF 그리고 미국이 어떤 말을 했냐면 1대1로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키스탄이 IMF 작년에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러면서 미국에 더 가까워져라 라고 지금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현재 이들 국가들의 경제는 본래 없는 살림에, 원래도 없었는데 그 쪼들리고 있는 살림에 코로나 유행으로 급격히 악화된 살림이 또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중국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파산 선고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너무 가난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항구나 광산을 담보로 중국에게 제공을 해왔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의 뿔에 걸린 나라인 지부티가 어디냐? 이 지부티가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나라가 여기가 지부티입니다. 이 지부티가 중국 부채 규모가 연간 경제 생산 규모의 80% 이상까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지부티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부채는 연간 생산의 5분의 1, 20%에 달한다고 하죠. 키르기스탄은 약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나오는 가스 같은 것도 바로바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과 압박하는 모양새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중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 중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악의 축으로 지금 보이게 되면서 안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권리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자국 경제 침체는 물론 중국의 대규모로 투자한 국가들의 경제 실패도 동시에 직면한 현재 상태가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 최악의 악몽에 직면하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투자한 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서 중국이 처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중국은 결정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으로 가장 뼈아픈 것은 투자한 돈을 떼이는 것보다 1대1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친중국의 국가들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들이 바스락 깨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중국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의미, 특히 중국의 위상이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리들이 연초 코로나 발생의 심각성 그리고 전염성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했죠.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 발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생국이 중국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한 돈은 이를 뿐만 아니라 1대1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중요했던 신뢰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문제 때문에 중국의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영향력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취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1대1로 참여국의 차관 회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영향력 떨어질 거야. 그래서 참여국에 우리는 차관 받아내겠어.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금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2차 도화선의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빌려줬던 1대1로 차관 회수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2차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26일날 우려하는 기사에 올렸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G20 중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신흥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차관 상환 부담으로 채무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해서 지불 유예,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면 이 자금이 일정 기간 지불 유예가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으로는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은 돈을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는 아예 그 돈을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G20은 신흥국의 채무 위기로 중국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중국은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G20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신흥국가들이 중국에서 빌린 차관 부담으로 채무 위기를 치닫는 상황을 우려해서 중국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G20은 지난달 신흥시장 채무 위기를 우려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신흥시장에 제공한 양자간 협약에 따른 최소 3,500억 달러의 규모의 차관에 대해서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를 했죠. G20이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CFR이라고 불리는데요. 벤 스틸은 여기서 말을 하는데 중국도 당시 G20 합의문에 서명을 했지만 뒤에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전화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차관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이 부과하는 부채 규모가 아주 막대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옥죄게 될 막대한 부담을 완화할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은 이와 별도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1대1로 차고하는 그저 경제적 목적이 아닌 신흥시장 국가들을 부채 함정 외교에 빠뜨리는 정치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 채무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 폼페이오, 스티븐 무누신. 이 스티븐 무누신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스티븐 무누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미중 무역 협정을 할 때 여기 당사자예요.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옥죄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과 폼페이오 장관을 옥죄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원원들은 서한에서 스리랑카가 한반도토 항만 건설에 투입했던 차관 10억 달러를 갚지 못하자 중국 국영기업이 이 항구를 99년 동안 임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특히 중국이 이 차관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보는 전문가들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전문가들은 중국의 1대1로를 사업에 참가한 신흥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집계한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의 총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75% 수준에서 올해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총부채 수준이 GDP의 75%에서 100%로 올랐다라는 것은 부채가 올랐겠어요? 부채는 안 올랐는데 국내 총생산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신흥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 신흥시장의 수출이나 그 내수시장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갚아야 될 부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앞으로 닥칠 신흥시장 부채 위기를 미중 패권 다툼의 잣대로만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 그는 신흥시장 부채 위기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G20 합의에 따른 모라토리엄 이외에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도 이에 동참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주도의 그 1대1로가 결코 이게 중국 문제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중국 문제가 이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중국 자체에도 제코가 석자라서 이러한 것을 회수에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이제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